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두 편에 성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이번 회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를 했니 어쩌니 밤새도록 했다 뭐 이런 거. 근데 흑형을 되게 부러워해요. 5분에서 7분이 정답입니다. 뭐 사이즈, 시간. 예.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미국 킨제 연구소를 거쳐서 보스턴 성역 연구소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외국 환자들을 봤었잖아요. 거기 1년에 한 1,500건 정도의 환자들을 이제 관찰했는데요. 미국이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는 뭐 아시아계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뭐 외국인들 뭐 서양인, 흑인, 흑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네. 한국분이 흑형을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정말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고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물 이런 게 있기는 있죠. 근데 우리 한국분들이 이제 성교육을 받지를 않아 놓으니까 이제 그런 흑형들의 내용을 보고서 카메라의 화면으로 비교를 하죠. 그렇죠. 보통 카메라에 이제 얼굴 사이즈, 뭐 몸매 1.5배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아마 그게 지금 야동 이야기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흑형이 네. 야동에 많이 나온 네,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제 야동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은 특별한 분들이 예. 특별한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 거겠죠. 이제 야동도 결국에는 이게 편집이 되고 영화잖아요. 영화. 이게 어떤 면에서 야동은 야동이고 우리가 성교육에서는 정상적인 걸 배워왔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정상적인 걸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교육이 진정한 성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남성들이 이 사이즈에 대한 굉장히 그 컴플렉스 내지는 집착 굉장히 심한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우나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이 나의 벗은 몸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이즈가 내 것과 남의 것이 항상 비교가 되고 콤플렉스는 시간 콤플렉스도 좋겠네요. 있지만 정말 이 크기 콤플렉스는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정말 심해요. 흑형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 흑형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예. 육상 선수를 보면 흑인들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인종적인 차원에서 뭐 어떤 그 근력이나 이런 데 차이는 조금 있죠. 기본적으로 사이즈는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말 하나도 없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충 서양인 또는 흑형들의 크기가 14cm 정도 돼요. 그럼 동양인 한국인의 기준은 12cm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11.5에서 12.5가 평균 사이즈고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 3cm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12cm 정도면 충분한데 서양인들 중에는 또 반대로 실제 크기는 14cm라고 평균이라서 2cm 정도 크다 칩시다. 근데 워낙에 비만율이 높기 때문에 파묻혀요. 성기가 파묻히니까 사이즈에 대해서 크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성기 사이즈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죠. 살을 좀 뺀다면 예. 그것도 크기가 커지는 건가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성기의 사이즈는 해면체는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호르몬에 충분한 그 노출되고 나서는 크기는 정해지는 셈이죠. 거의 크기는 똑같은데 문제는 복부비만에 의해서 성기가 많이 파묻히죠. 실제로 킨제이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보면 몸무게 7kg 정도가 감량됐을 때 서양인 기준입니다. 한국엔 그 정도의 고도 비만이 없지만 아무튼 몸무게 7kg당 1cm 정도가 성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양상으로 보였어요. 그 재미있는 현상은 성형이 자체에서 배가 나온 아저씨들이 쉬운 말로 배치기를 하세요. 성형이 할 때. 그래서 더더욱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고라고 그러죠. 보고 배처럼 툭 튀어나온 배 때문에 실제로 성기가 더 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기가 불편해지고 성기능이 위축되는 경우도 꽤 많죠. 그 사이즈에 대한 컴플렉스나 이거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아까 흑인도 얘기하셨는데 브라질 쪽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하죠. 노출 문화가 네. 심한 곳. 네, 그래서
그 사이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아주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 이제 마치 이제 성형 수술을 하듯이 확대술을 하시는 거죠. 확대술. 특히 이 확대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가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고 한국이죠, 한국.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어떤 콤플렉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정신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서글픈 일인데 워낙 뭐 아주 그 크게 볼 때는 이민족이 이렇게 외침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사람들이 뭔가 모든 능력이 세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건지 몰라도 아무튼 해서 이 성기의 크기는 그렇게 성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안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여성의 이제 남성의 페니스에 해당되는 게 여성의 질이잖아요. 질은 터널이라고 생각하면요. 전체 크기 중에서 그 입구 쪽 3분의 1 이상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저 안쪽에 작은 경부가 있는데 작은 경부에 어떤 시술을 할 때 마취를 안 해요. 왜냐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취조차 안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여성의 네. 질의 길이가 7에서 한 9cm 정도가 가장 평균인데 그래서 아래쪽 3분의 1이면 한 2cm에서 3cm 정도 고까지만 이제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감각이 있다는 게 거기만 성감, 쾌감을 느끼는 거죠. 네. G스팟의 위치도 사실 그 부위 쪽에 있고 전장 부위죠. 예. 제발 한국 남성들 그런데 좀 신경 좀 쓰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강박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이 음경 콤플렉스를 가진 환자들을 제가 직접 봐왔거든요. 또 요대로는 안 되겠다 한 케이스를 본 게 겨우 2케이스예요. 그렇죠. 실제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이게 작다고 생각해서 수술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의 환자분들은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쪽 PD님은 거꾸로 또 저 학대술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음경 학대가 예전보다는 뭐 실제 학대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많기 때문에 가능은 한 얘기예요. 한 얘기고 예전보다는 잘해요.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음경에 제일 많은 문제가 감염이 일어나서 실제로 성기 주변부가 이렇게 조금 위생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성기가 실제로 감염 때문에 괴사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뭐 아마 광고 보면 많을 거예요. 뭐 진피니 뭐 지방 이식이니 뭐 그런 걸 판을 말아서 넣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많은 이제 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전보다 미용상 덜 흉측하다는 것이지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광고는 뭐 거의 티 안 나게 한다 하지만 실제상은 티가 나거든요. 병원을 오셔서 확대한 이후에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졌다든지 모양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원 상태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얘기들도 꽤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그런 음경 확대술을 받은 이제 그 파트너, 그러니까 네.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시술을 했느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본인은 좋아를 하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막 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허다하세요. 전체적인 둘레 학대 정도는 그나마 덜한데요. 또 더 만족을 시키게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여성의 G스팟을 더 자극할 수 있도록 뭐 일종의 이제 구슬 같은 걸 달기도 해요. 그럼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아픈데 여성이 그걸 마치 여자의 신음소리가 만족에 의한 신음소리처럼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특히나 성기에 이렇게 뭐 인테리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독특한 그런 도구처럼 구슬을 달거나 이런 방법은 정말 이렇게 좀 위궤양 국가에서 많이 할 방법이라서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학대는 저는 가능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음경 외소일 경우에 한해서 국한적으로 뭐 정 안 되면 할 수 있다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칼을 대서 성기능 자체가 교정되는 시술은 없습니다. 예. 원래 크기가 작으면 발기했을 때도 작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것도 아주 우리 한국 사우나 문화에서 백 선생이 얘기했던 사우나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우나에서 나는 한국 분들이 왜 이렇게 발기가 안 돼 있는 성기 사이즈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기가 안 돼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기능을 안 하고 있는 성기거든요. 그 사이즈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킨자 연구소에서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이완 상태의 성기 사이즈와 발기가 됐을 때 성기 사이즈를 비교한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발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성기 사이즈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발기가 돼 있는 상태를 비교해 봤더니 그 차이가 대부분 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신장 개수, 커지는 개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평소에는 작고 발기가 됐을 때 오히려 확실하게 커지는 이런 성기가 성기능을 보는 저 같은 전문가 의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성기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인 효율적이죠. 거죠. 평소에는 휴대가 간편하게 음. 예, 그 사이즈가 네. 예, 이렇게 작게 있으니까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사우나 문화라는 게 참 웃긴 게 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사이즈가 또 약간 지나치게 큰 경우는 오히려 이게 약간 그 탄력성이라든지 이게 좀 네. 떨어져서 이미 오히려 가버린 성기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예. 예, 그게 별로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카이 박사 얘기인데 웻 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웻 누들 영어 웻 뭐라고요? 젖은 젖은 국수발 같다고 네. 그러는데요. 국수가 그- 젖으면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서 이렇게 너덜너덜한 성기는 굉장히 안 좋은 성기예요.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미 해미체 조직이 탄력성을 잃어서 이게 처진다는 얘기거든요. 축 늘어져 있는데 그런 이제 늘어진 성기를 보고서 굉장히 저 사람은 이미 평소에 저 정도니까 발기하면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딱딱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가 만약에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관찰하게 되면 저 사람 보나 안 보나 성형이 때 강직도 처지는 사람들이죠. 코 크기에 비례한 그런 얘기. 네.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는 유리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코가 좀 큰 편이잖아요.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예, 남성들의 고환에 예. 또 비례한 제 포털 사이트에 보면 제 코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강 박사 코가 큰 거는 하여튼 클 거고, 그래서 이 성의학을 전공한 이유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블로그를 올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야 감사하죠. 물론 저는 자랑할 수 있는 크기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반드시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정말 아주 단순한 생각인 예, 거예요. 고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환이 크면 남성 호르몬 생산량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게 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고환에는 정계정맥류라는 병이 있으면 고환은 커져 보여요. 쉽게 말해서 엄청 커지기도 해요. 그럼 이런 사이즈 자체가 정력을 의미한 게 아니고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불임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건 수술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딱 하나 건강하게 보는 유일한 거는요. 그 남성의 허벅지 사이즈를 보는 건 맞아요. 실제로 심장병 연구나 수명의 연구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정상인보다 조금 더 굵을 때 수명이 길고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허벅지 근육과 심장질환이 적은 것, 혈관이 건강한 것은 고스란히 발기 능력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꼭 여성분들이 저 남성의 정력을 알고 싶다면 왜 막 호르몬 같은 거 주사 맞고 가짜로 키운 근육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허당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냥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무튼 허벅지 근육이 튼튼할 때 그러니까 빨가벗길 필요도 없어요. 없고 허벅지 근육을 볼 때 제법 탄탄해 보이는 남성이면 상당히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유일하게 성기능의 실제적인 어떤 간접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럼 근육을 키우면 간식도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현실적인 질문들이 맞게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이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꾸 근육의 힘을 정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발기를 키우려고 몸에 힘을 자꾸 주는 분들이 있으세요. 남성들은 아마 알 텐데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발기는 혈액순환에 의한 혈류량이지 근육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습관은 실제로 젊은이의 발기부전에 많은 긴장성 발기부전을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평소에 건강한 게 좋다는 얘기지 근육에 힘을 주어야 발기가 더 잘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행 시간이 5분에서 7분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강 박사가 5분에서 7분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 본인이 그렇게 짧기 때문에 5분에서 7분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 블로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실제로 그건 제가 시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정도 맞습니다만 실제로 수많은 의학적인 연구들에서 정상 남성의 평균 삽입이에요. 삽입. 전이 빼고 삽입 성행 시간은 5분에서 7분이 정답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균치를 나타낸다. 보통 그 정도에 나타나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 남자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과장을 하니까 이번엔 부부들에게 동시에 줬어요. 초시계를. 동시에 줬던 시간이 대략 2분 정도 당겨지더란 얘기예요. 그쵸. 그게 사실 진료실에서도 많이 있는 네,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아내분이 옆에서 아닌데 하면서 이제 보면 말씀하신 거 보면 항상 훨씬 짧죠. 훨씬. 예. 네. 근데 그만큼 시간이 길다 짧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은 평균적으로 나오면 되고요. 보통 3분 미만을 조르라고 그러죠. 삽입성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1, 2분 만에 끝난다 이럴 때는 좀 사실은 삽입성의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여성들이 충분한 만족을 가지기엔 좀 부족해요. 그런 게 문제고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5분에서 7분은 굉장히 정상적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20분을 넘어와서 1시간 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여성들이 길게 오랫동안 관계를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 뭐 자지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삽입성행위 자체를 15분 이상만 가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분비가 오히려 잘 안 되기 네, 때문에 말라버리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뭐 조루 환자의 뭐 파트너, 아내, 지루 환자의 파트너, 아내 이렇게 양쪽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지루 환자분들의 이제 아내분들이 굉장히 그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는 게 그렇게 다들 이렇게 뭐 부러워하거나 예, 오해하시듯이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짧은 게 이제 조루고요. 시간이 너무 긴 걸 지루라고 그러는데 조루는 전체 남성의 한 20-30% 정도가 해당되니까 굉장히 흔한 문제죠. 반면에 지루는 보통 전체 인구의 한 1%, 남성의 1%니까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만 그래서 지루를 흔히 병강세로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오래 하면 좋을 것처럼. 정력이 그러나,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결국 임신이라는 것도 부부 사이에 개입될 수 있는데 임신 문제도 거론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정을 일종의 뭐 못하니까. 불임 아닌 불임이 돼버리는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성행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정상인이 몇 분이라고요? 삽입에서 사정까지 평균이 5분에서 한 7분 예. 정도. 강 박사가 5분에서 7분이라서 제 입맛대로 그게 정상이란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남성, 그러니까 주로 성행위는 남성의 사정으로 끝나는 거니까 부부의 성행위 시간의 기준선은 5분에서 7분이 맞습니다. 15분 이상이면 여성이 아플 수 있고 20분 이상이면 매번이 그렇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지루 환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번 너무 오래 한다고 자랑질은 이제 더 이상 밖에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별 좋은 소식 아닙니다. 네. 그러면 술을 좀 마시면 그게 감각이 뭐 조금 무뎌져가지고 지속 시간이 평소보다는 조금 길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술 드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너무 조루가 심해서 조루가 왜 전체 인구의 20% 정도, 20%가 살짝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이 1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경험상 술을 먹고 하니까 약간 길어지더라. 그래서 술을 드시기 시작해서 그게 거의 중독 상태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길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자꾸 줄이고 오히려 만성적으로는 성기능이 안 좋은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여성분들한테 특히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남자가 절대로 술을 이빠이 죄송합니다. 이 남자가 술을 절대로 엄청나게 먹지 않고서는 잠자리를 안 올라온다. 이러면 이 남자는 안 좋은 쪽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 이 사람이 뭔가 조루 문제 때문에 고의적으로 술을 많이 과음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조루 문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수줍은, 쑥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면 그냥 계속 술만 먹어요. 술을 먹어야만 그나마 용기가 생겨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남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별로 이렇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위를 예. 할 때 이제 사정을 좀 참는 연습을 하면 실제 때도 좀 지속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사람도 좀 예, 많을 저는 자위뿐만 아니라 실제 성행위에서도 어떻게 조금 더 해보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성행위를 자위를 기준으로 하면 꽤 오래됐고요, 막 30년 넘어섰고 그 실제 성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25년째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자위나 실제 성행위에서 참았겠어요. 그럼 저는 한번 성행위를 하면 한 3일은 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늦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조루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자꾸 참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단련을 하려고 그래요. 또 일부 이제 조루의 치료에 있어서 실제로 행동요법으로 스탑 앤 스타트니까 멈췄다 가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료 목적에 의해서 단계가 있고 약물 치료하고 병행이 될 때 조루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일부 우리나라에는 조루 치료에 의미가 별로 없고 국제학회에서 권고하지 않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각을 마구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행동요법이든 아무튼 정력에 무조건 참으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는다고 오래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시작하면 3일은 해야 되겠죠. 저는 무지하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비슷해요. 그 감각을 조금 무디게 훈련을 한다라는 네. 것도 있잖아요. 네. 똑같은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기도의 감각을 무디게 해서 시간을 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거나 뭐 콘돔을 여러 장 낀다든지 군인들이 막 뭐 사포질을 했다 뭐 또 뭐 무디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마취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어요. 마취제를 바른다는 해서 예, 시간을 끌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시간 늘릴 수 있어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성행의 이유는 내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 남자로서 이 자존심을 지키고 여자를 즐겁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감각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그러면 뭐 자위할 때 참거나 이런 거 아닌 좀 더 좋은 방법에서 지속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는 아니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방송이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그러면 제가 그냥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뭐 많은 남성들이 알겠지만 아침 섹스는 오래 합니다. 여성 상의는 오래 합니다. 운동 후에 하는 섹스도 오래 해요. 목욕 후에 하는 섹스도 오래 하고 낮잠이든 수면 후 섹스는 반드시 오래 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이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몸의 이완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그렇죠. 신경. 예. 네. 근육이완과 호흡 조절의 기술이 굉장히 잘 갖춰지는 사람 중에는 그나마 나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조절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진료실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남자의 점수를 내리는 기준이 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네요, 갑자기. 저는 이게 한국의 어떤 스펙 문화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성기능 또는 성기에 대해서도 스펙처럼 생각하고 있는 한국 남성들이 꽤 많거든요. 한국 남성들 플러스 이 방송을 보는 여성들에게도 저 남자가 얼마나 성과 관련된 스펙이 좋을까 이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 성관계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잘 대할 줄 아느냐 이걸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면 성행위에서도 배려나 기술적으로 세련될 가능성이 워낙 커요. 2번 운동을 하는 남자입니다. 예, 운동을 하지 않는 남자 절대 성기능이 궁극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짝은 할 수 있어요. 20대, 30대 반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0대 넘어가면 그 여파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3번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 남자. 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남자들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당장은 괜찮아. 이 오빠는 말이야 술, 담배 그렇게 해도 끄떡없어 하는데 끄떡하는 걸 느끼면 이미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은 피하시는 게 낫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운동회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남자들,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남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배 나온 남자, 이전에는 막 후하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허리둘레가 36을 돌파하는 남자이면서 운동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에 성기능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덧붙이면 예. 사실 1번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관계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건강한 어떤 정신 상태, 예, 정신 건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강한 방식, 성격적으로도 예, 좀 성숙하고 상대방을 특히 공감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성행위의 시간이 무조건 중요하십니까? 또는 내 남자의 성기 크기가 그 사람 평가하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여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은 이런 내용에 집착합니다. 또 여성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는 성교육의 장을 저희가 펼치겠다는 것이 이 방송의 목표거든요. 여러분들께 좋은 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